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경제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축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산 매입을 통해서 이자율을 낮춰왔었는데요. 이 자산 매입 규모를 기존에 850억 달러 규모에서 750억 달러 규모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서 자산 매입을 완전히 멈추는 단계까지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미국 연방은행이 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그동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가 점점 가속 페달에서 조금씩 발을 떼가는 단계일 것 같고요. 이게 아마 2014년 내년 중에 계속 일어날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정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올려가는, 즉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가는 그런 이제 출구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요, 이 출구 전략이 시행되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시기와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만 시장금리 상승이 불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지금 가게든 기업이든 공공이든 빚더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약 가계부채를 300조 원 가까이 늘렸고요. 공공부채도 약 400조 원, 또 민간 기업의 부채도 수백조 원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1200조, 1000조 원을 넘나드는 그런 정도까지 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300조 원이 넘는 전체 총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채입니다.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경기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경기가 급락하자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돈을 뿌려서 경기 급락을 막아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의 힘이라는 진통제를 놔서 세계 경제의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고 통증을 가라앉혔는데요. 이 진통제를 걷어들인다는 것은 그동안 돈의 힘이라는 진통제에 많이 의존해왔던 나라, 또 그 사이에 부채를 많이 늘려왔던 나라가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신흥국,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상태가 좋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부채가 지금 너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이 되면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약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400조 원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400조 원이나 들어와 있는 단기 투자성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한국의 채권 시장 금리도 올라가게 돼 있고 이에 연동되어 있는 많은 시장 금리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일례로 주택담보대출의 80% 정도는 시장금리 또는 시장금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수신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그런 변동금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단기 자금들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사태가 빚어지면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뛰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주식가도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동시에 빚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락 또는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부채에 너무 의존해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미국의 출구 전략이 조금이라도 더 본격화되고 그 충격의 파장이 커지기 전에 좀 더 선제적으로 부동산 부채를 줄인다든지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그리고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그런 선제적인 작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낙관론을 마냥 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한국의 수출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 대수가 증가했는데도 왜 현대기아차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든 기득권 언론이든 무조건 괜찮다, 펀더멘틀은 양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외환위기도 2008년 경제위기도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가 대다수 서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정부는 그렇다 쳐도 어느 언론이든 한두 군데는 제대로 경고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들부터가 별 문제 없다는 듯이, 괜찮다라는 듯이 또 빚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또 언론이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면 좀 일반 가게라도 정부나 언론의 그런 낙관론, 낙관적인 그런 왜곡 보도 또 왜곡 발표에 속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부채가 많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부채 다이어트에 열심히 나서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복된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